아, 방제 아주 공격적이야. 근데 저번부터는 트위치는 왜 이렇게 한 번 치면 2개씩 뜨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라고. 하여튼 이렇게 모든 미션 받습니다 이런 방제를 쓰는 애들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뭘 믿고 저러냐 그런 생각 했었는데 내가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진짜로 작년에 3월 6일은 좀 특별하게 이 방송을 하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알게 된 사람을 구원자를 매니저를 이제 실제로 만났어요. 현실화된 거지 가상현실이.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근데 오늘 진짜 그것이 이제 딱 일주일은 되니까 그날처럼 용기가 나서 이 가상현실은 이제 내가 마스터했구나.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일 내가 걱정했던 거는 방송하면서 신세망친 애들을 보면서 나는 이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했거든. 게임 방송하는 몇 년 동안은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모든 미션 받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뭘 막 시켜가지고 신세 망치나 해서 법을 어기거나 이래서 뭘 믿고 저런 방제를 거나 나는 대단하다 망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건 거더라고. 지금 보니까 뻔뻔해진 거야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무리한 거 시키면 안 해. 근데 이 말만 모든 미션 받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와서 서로 이제 딜을 할 수 있게 장사꾼이 된 거지. 딜을 거짓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장사꾼인 거야. 흥정, 홍보 효과, 과대 광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밤에 좀 추운데? 맞아. 작년 이맘때쯤에 방송하고 있으면 추웠어. 그래갖고 막 그랬었지. 야, 그래 구형폰 이런 S6 이런 거는 왜 충전이 안 되나 봤더니 이 왜 무선 충전기 이거는 저 깨진 거 수리하는 영상 틱톡에서 보니까 이 신형 아이폰들은 여 뒤에 이렇게 구리로 된 이렇게 충전용 그게 있더만 달려 있더만 그렇게 무선으로도 이렇게 전류를 흘려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장치가 달려 있더라고. 바로 아래. 보호령. 근데 이거 깡좋게 모든 미션 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있으니까 색다른데? 근데 뭐 흉가 이런 걸 안 가요 보면. 흉가도 안 가고 뭐 많이 먹기도 거의 안 하고 매운 거 먹기도 안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오는 애들이 있나? 자,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뒤에 있는 요 세탁실에서 주는 이 목걸이가 눈에 확 띄네.
그러니까 아까 방송학교 나가서 오랜만에 산책하고 수유역까지 한번 갔다가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 작년에 누군가를 만났듯이 수유역 7번 출구, 6번 출구 그런 데 가면은 또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뭐 약속은 안 해가지고 못 만나고 왔지만은 거기 가면은 마치 약속하고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I can speak English little. Thank you, welcome. RTU 000 art. It means art. Nice to meet you. I'm in Korea.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방금 전에 게임 하다가 이 한국말 하니까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었어요. 뭐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코스트코에서 산 이 2만 원인가? 아니 이 스타일 치고는 이게 그거잖아. 코스트코 디다스인데 싸야 하잖아. 싸야 되는데 꽤 비싸더라고. 그래도 보니까 재질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만족해서 입고 다닙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근데 약간 코스트코에서 일하는 직원용으로 이렇게 무료로 받은 것 같은 기분이지 않아? 코스트코에서 일하는 때 입는 물류 같은 거 나를 때 아니면 마트에서 관리 같은 거 할 때 그런 느낌이에요. 나랑 비슷하게 누워서 1000명이 보는데 누워서 방송을 하네. 와. 근데 외국인이 신기하다. 어떻게 뭐 나한테 무슨 관심이 들어서 여기 와서 물어보는 걸까? 난 그게 제일 신기해. 그래서 뭐 약간 이성적인 그런 뭐 보통 인터넷 방송이 좀 그런 이유로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건 난 별로 바람직하다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거라서 뭐 그런 거란 건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아저씨 같은 느낌 아니야. 근데 뭐 외국은 또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미국에 잠깐 있었지만은 9일인가 있었나? 일주일 열흘인가 있었나 그랬는데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 근데 외국 사람들 진짜 나이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냥 아직 싱싱하냐. 그러면 진짜 겉모습도 나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좀 늙었느냐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좀 어차피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었다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나는 항상 느끼는 게 나이 들어도 똑같이 머리는 젊어. 두뇌는 잘 안 늙잖아. 그래서 똑같이 좀 젊음에 대한 그런 활기차는 게 머릿속은 남아 있어요. 몸이 안 따라줄 뿐이지 상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항상 다 젊은이처럼 삽니다. 즐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식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이에 대한 권위의식, 나이부터 물어보잖아. 네가 위인지 내가 아닌지를 근데 그런 말 있어. 왜 쌍놈은 나이가 벼슬이라고. 그런 것처럼 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동양 사람들의 나이로 뭐 이렇게 위아래를 따지려고 하는 그거는 대부분 노예 계층에서 하던 뭐 이렇게 다른 지위나 뭐 이런 게 가문 이런 게 없으니까 나이로 연식으로 연식으로 그냥 쌍놈은 나이가 벼슬이다. 그게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재밌는 방송이 좀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없어요. 진짜 없고 내가 보고서 도움을 얻을 만한 어떤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랄까 지금은 진짜 솔직히 자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방송 연습은 아니지 이제 본편이지 1년 지났으니까 새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트위치는 아이디를 한번 새로 만들어서 잠깐 해봤는데 이 아이디가 변경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 원래 쓰던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걸로 하다가는 어차피 그건 또 팔로우 채우기가 되게 힘들어. 더 아프리카보다 트위치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아이디를 어메이킹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동시 송출하기 때문에 음악을 또 못 트네요. 안타깝게. Sorry, I have John.
화장실 가는 걸 그 존 웨어리스 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누가 말이야? sorry. 당신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요? What are you doing now? Or what is your job? Yes. I was programmer in mobile game, but this season is very 616118님 어서오세요.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오네. 트위치가 왜 갑자기 뜨죠? 아, 그래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가. GZSS. 뭐 별로 이렇게 약간 VIP 룸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진짜 일부러 이렇게 홍보도 잘 안 하고, 방송이 막 여러 명이 보는 방송을 지향하지 않아가지고, 진짜 마치 무슨 전생의 인연 같은 사람들만 찾아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라고 유튜브 동시동출을 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를 일부러 삭제하고 트위치랑 유튜브를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3개월 동안. 한 달 전 3개월. 그러다 다시 아프리카를 이제 아프리카 방송인이 만들려고 해서 다시 만들었다가 또 같이 하는데 진짜 아이들이 삭제했다가 새로 만들었는데 딱 작년 이맘때쯤 시작했거든. 1년쯤 지났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딱딱 그 시기에 비슷하게 맞춰갖고 똑같이 찾아와. 그래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마치 1년을 꽉 채우면 사실은 그 다음에 똑같은 거잖아요. 반복이잖아요. 영번 뽑으려고. 저번에는 이제 저번까지 계속 선거를 안 가다가 저번에는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때 버릇이 이제 안 하는 거야, 선거를.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끝나기 한 30분 전에 진짜 거짓말하고 선거를 하러 가라 이런 텔레파시 같은 게 머리를 딱 들어오는 거야. 진짜로. 좀 무섭더라고. 그런 만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게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선거를 했어요. 그때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됐어. 근데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정부 탓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어떤 정부가 되든. 그럼 나도 괜히 죄책감이 들더라고. 내가 뽑은 내가 뽑아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대로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번도 그거 대통령 선거 말고 국회의원 선거 해본 적이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공군에 있었어요. 대천해수욕장에 근처에. 근데 거기서 이제 단체로 어딜 가더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 선거를 하는 거야, 이제 군인들이. 자기 동네가 시골이잖아, 대천 해수욕장.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누굴 뽑았어요. 대충. 관상만 보고 뽑았는데 그때 딱 한 번 해보고 저번 대선 때 한 번 해보고 근데 이번 대선 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뽑아놨다가 0번 뽑는 거죠, 기권. 뽑아놓으면 굉장히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프레셔가 나는 많이 오더라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미국 이민 가려고 갔다가 그냥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여기 다시 와 있는 사람이라서 별로 한국 대통령에 큰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인은 특히나 좀 중립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일단 불법이야.
그 방송에서 막 누구 뽑아라 뭐 내가 이거 뽑겠다 막 이러는 거야 제가. 근데도 뭐 제 인터넷 방송인들은 뭐 고소를 당하든 법을 어기든 그냥 후원만 받겠다고 난리 치니까 아까 근데 틱톡을 보다가 요즘 또 틱톡도 라이브가 생겼잖아. 거기서 뭐 하는데 이게 트위치 방송인 좀 유명한 여자분이 거기 편집돼서 올려져 있더라고 거기에. 근데 그 어떤 다른 방송인을 보면서 스카이다이빙 하면은 500만 원 준다고 500만 원 뻔히 안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500만 원 바로 쏴가지고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된 거야. 그걸 또 그 방송이 보면서 아니 나는 500만 원 절대 쏘지 않겠지 내 방송 그러면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600만 원 쏘면 스카이다이빙 할게 이렇게 했더니 진짜 쏘는 거야 이 트위치에서. 그래가지고 스카이다이빙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큰일 났다고 스카이다이빙 해야 된다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잖아요. 어우, 나는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돈을 그렇게 주면 해야겠지? 해야겠는데 그래도 약간 액수랑 상관없이 그 돈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오늘 이 방제를 제가 이제 예전부터 다른 방송인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뭐뭐하다 뭘 시킬 줄 알고. 그리고 요즘에 방송 잘못 흘러가가지고 쇠고랑치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나도 오늘 용기를 내서 한번 달아봤어요. 진짜 난 내가 이 방제를 당당하게 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달았어요. 진짜 뭐 시키면 할 것 같아. 막 불닭볶으면 뭐 3개 푸파하기 이런 거 할 것 같아. 요구르트 100개 먹기 이런 거 할 것 같아. 저 디진다운 돈가스는 뭐 뻔히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돈만 날릴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근데 내가 아는 애가 그거를 하는 걸 봤는데 잘 버티는 애는 버티는데 한 입 두 입 이렇게 먹고서 응급실 실려고 하더라고. 그러면 뭐 그러니까 먹고서 잘 토해야 되나 봐. 잘 토해서 그거를 안 먹어야 되는데 이제 걔는 좀 뚱뚱한 편이거든. 그러니까 먹자마자 토하기 전에 소화가 됐나 보지.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서 난리가 나는 거지. 특히나 이 몸에 위로 온 대장균 이런 애들 다 사멸하잖아. 그게 문제지. 뭐 내장도 다치겠지만은 그 매운 그 캡사이신이 이제 세균을 다 죽일 테니까. 인간이란 게 사실 그 균들의 이 군대입니다. 이로운 균들이 다 뭐 세포도 사실은 뭐 균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가 침투를 해가지고 뭐 싸우고 있는데 어제 지금 어젠가? 어제인 것 같아. 어제 나 동대문 갔다 왔지. 어제 왠지 그 부천 이제 거기 방송인들 많이 모여있거든. 아프리카 방송인들. 요즘에 유튜버도 좀 뭐 있고. 그래서 부천역 근처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처음 할 때 좀 배우고 도움 받으려면 이렇게 나처럼 시청자 몇 명 안 될 때는 거기 가면 좀 괜찮아요. 거기 가면 이제 다른 방송인들이 이미 많이 모아놨잖아. 자기네 시청자를. 그럼 이렇게 붙이면서 소개도 되고 몇 명 와서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후원자도 딸려오고 괜찮아요. 다만 문제는 진짜 재능 있고 크게 될 사람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우연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누구 덕을 안 보고 한 명 한 명 대면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이렇게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갑자기 뻥 터지는 거잖아. 그들이 이제 초기 멤버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멤버를 데리고 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에 대해서 그 충성도, 마치 천생연분 같은 느낌? 남녀를 떠나서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하죠. 근데 아마 그것도 거의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방송이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시청자한테 홍보가 돼가지고 넘어오잖아. 대부분 악플러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명 욕바지가 돼서 욕먹는 게 1인 방송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걸 1년, 2년 다른 방송인들 좀 관찰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정신병이 생기더라고. 하나같이 좀 이상하게 뭐 이렇게 다 증상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이 있으니까. 근데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방송을 결국 유지를 못해. 막 고통스러우니까 유지를 못하고 방송 그만두고 이제 인생도 끝나더라고. 그 악플이라는 게 그 연예인들이 괜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야.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해 줬어. 옛날부터 1년 전부터 설명해 주기를 내가 보니까 그 악플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매장을 차린다. 우리는 방송으로 편의점 차렸다고 치자. 우리 뭐 방송할 때 야외 방송하면 맨날 편의점 가서 이제 하니까 편의점으로 예를 들자. 편의점을 차린 방송이 편의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업 우리는 그 사장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이 방송을 키고 있는 나는 이 방송의 사장이 아니야. 우리는 알바예요. 여기 매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청소가 주 임무예요. 청소가 뭐예요? 여기 악성 댓글러 이런 애들을 블랙을 넣는 게 청소예요.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주 임무가. 어떤 애들 보면 막 악플러 이렇게 있으면 막 욕하고 싸우잖아. 그거는 지도 악플러만도 못한 거야. 그건 폭력 유포잖아. 그러니까 우리 임무는 그 청소입니다. 오면은 거기에서 그 노숙자가 들어와서 쓰레기 버린 거예요. 노숙자예요. 그 상점에 뭐 살려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자려고 들어온 거예요. 영업 방해하려고. 다른 손님들 냄새 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쫓고 내쫓는 게 뭐야? 블랙하는 거야. 강퇴하고 블랙하고 다시 못 들어오게 뭐 공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신고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게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도 내가 관찰해봤는데 고소를 하는 애들은 방송 금방 망해요. 생각을 해봐요. 막 고소까지 하고 막 이렇게 깐깐한 애들은 와서 편하게 얘기도 못하고 욕은 안 해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도 그런 때문에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릴레이션십의 전제하에서 후원도 해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막 고소도 하고 막 이렇게 깐깐하게 법을 따지고 이러면은 좀 살벌하잖아. 그런 애들은 역시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다 시청자가 떠나고 망합니다. 근데 거꾸로 고소를 당한 애들은 이제 불쌍하다는 생각도 내고 좀 어리숙하다는 이미지가 생겨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그러면 방송이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방송인은 좀 그런 면이 있어. 근데 속까지 그러면 안 되겠지. 속까지 어리석으면 사기다. 방송인들 사기망이다. 맞아. 열혈인 척하면서 한 200만 원 후원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전세금을 빌려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후원은 200만 원이고 열혈인데 응? 사기당한 건 1000만 원이고 또 거기서 또 열혈끼리도 사기를 쳐. 응? 그런 건 진짜 신경을 쓰고 진짜 관상이 과학이란 말이 맞아요. 잘 보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그 뭣도 모르는 애들이 그 뭐냐 그 거기 가가지고 막 선거 유세하는 데 가서 거기서 춤추고 같이 그러는데 그 선거 내가 알기로는 그 채팅도 보면서 확실히 알았지만은 그거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일단 법을 위배하는 행동이고 그 선거운동으로 된 사람만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모두 미션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뭐야 이거 왜 지워졌어? 별것도 아닌 거 썼는데 치읓 다음에 크크트트를 지워버렸네. 자동으로. 이렇게 2배를 쳐가지고 대선 관련된 채팅을 위로 올려놨습니다. 아 근데 그건 그렇고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어. 뭐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이 모든 미션 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해보고 싶었어요. 이걸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요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 용기 있는 진정한 장사꾼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딜할 수 있다. 우리 자신 있게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방송은 딱 하나야.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그런 거 뭐 웃기고 안 웃기고 떠나서 체력이 좋고 아니고 떠나서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 높은 애들이 방송 괜히 뭐 별것도 아닌 건 줄 알고 까불었다고 들어왔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사기당해가지고 손해가 많아 인생이.
결과적으로 사기를 안 당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든가, 아니면 이 방송 안에 후원자나 매니저가 머리 좋은 사람이 많든가. 자, 어쨌든 간에 확실히 그 방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찾아오신 분이 보통 때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눕방 그게 뭐 야한 눕방이 아니고 그냥 누워서 시쳐가지고 누워 소통하는 방송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진짜 그 신기하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흉가 방송 이런 거. 별로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먼지가 많잖아. 오래된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물론 뭐 그 돈 벌려고 방송하는 거라면은 몸을 사리지 않고 할 수밖에, 빚이 많다던가 이래서 뭐 웬만한 직장 다녀갖고는 어림도 없다. 뭐 몸 상해서까지 이렇게 몸 상해서 방송하는 거면 방송해가지고만큼 돈 잘 버는 게 없지. 밖에 나가서 몸 상하는 일 해서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이 사회가 그 노동계에서는 몸 상한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지 않아요. 몸 상한 일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라서 하기 때문에 돈 더 안 줘,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좀, 뭐 예를 들어 매운 걸 엄청 많이 먹는다든가, 뭐 흉가 체험 뭐 다 이렇게 막, 뭐 귀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먼지가 있잖아. 없던 귀신도 생기겠다, 환각도 생기겠다, 먼지 그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참, 그리고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아까 오다가 내가 생각났는데, 이게 인간 레벨이 이렇게 있어.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이게 신의 레벨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인간계 레벨이 이렇게 있고, 또 귀신계, 이렇게 마귀계 레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인간이 중간에 있는데, 이게 인간이 이게 좀 맨날 그 남 엎어먹으려고 하고 못된 생각이나 하고 이러면은 점점 악플이나 달고 악행을 반복하고, 남을 도와줬을 때 레벨이 오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의 경계선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정신 레벨은 거의 이제 마귀급이야. 얘는 통하는 거지. 이제 얘는 정신체밖에 없잖아. 그냥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다른 애들이 주로 이제 인생 살기 좀 괜찮은 애들은 저기 뭐냐, 종교를 이제 좀 서양 종교나 뭐 불교 같은 걸로 가죠. 점집 잘 안 가잖아. 되게 힘든 애들이 거기다가 점집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통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제 흉가 같은 데 가면 거기도 이제 그 밑바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힘든 애들이 가가지고 있으면 막 영향을 받는 거지. 그 레벨 높은 애들 가면 오히려 그런 잡귀들이 다 죽거나 다 도망가겠죠. 근데 애초에 레벨 높은 애들은 그런 데 갈 일이 없지. 다 그 사람에 따라서 맞는 상황이 있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급할 정도로 레벨이 낮고 이러면은, 물질에 또 치우쳐 있고, 그러면은 이제 흉가 같은 방송을 하면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이다. 나쁜 걸 얻어올 거 아니야. 더 나쁜 기운이 얼마 타가지고 더 나쁘게 행동하고 더 후합무치를 할 거 아니에요. 악순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흉가라는 게 자기 소유의 집이 아니잖아. 그냥 가택 침입이라고. 사유지 침범이고. 그 한국에서 버벅이 무서 멀쩡한 인간 본 적 있습니까? 버벅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결국에는 골로 갑니다. 그리고 어제 맞아, 그 얘기 하려고 했다. 어제 이제 부천을 갈 때가 좀 됐어. 주기적으로 부천을 가서 다른 방송이랑 좀 어울리면서 트렌드를 맞춰야 된단 말이지. 교류도 하면서 가보려고 했는데, 요즘 어차피 코로나도 이제 좀 뭔가 대책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뭐 가려고 했는데, 어제 내가 이제 항상 가면 꼭 항상 거기서 죽치고 있는 방송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꼭 보게 오게 되거든. 본의 아니든 연락 안 해도 그냥 거기 지나가다 만날 때 있어. 근데 걔랑 이제 맨날 같이 방송하는 어떤 사람이 즐겨찾기 돼 있으니까 게시글이 보이거든. 앞으로 키면. 근데 코로나 확진됐다고 게시글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그 소식을 이제 방송 들어가서 전하는데 그 자기네끼리 얘기 나온 게 자기는 열흘쯤 전에 확진자랑 접촉이 있었었는데 그냥 방송 진행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걔 연결돼서 얘한테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간 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도 이미 옮겼으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키트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몸은 이미 컬럭거리고 아파요. 피곤하고. 이미 증상은 거의 코로나에 가까워요.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가길 잘했다. 어쩐지 이상하게 안 가려고 하더라고. 일부러 내가 뻔히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교통비도 안 남기고 돈을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려가지고 못 가게. 집 근처에서만 돌아다니면서 방송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며칠 전부터. 근데 제가 한 행동이 오늘 정말 잘 그렇게 했다. 잘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야, 그 코로나 걸려봐라. 야, 그 검사해 거기 어제도 그냥 동대문까지 걸어갔다 오는데 방송 키고 거기 중간에 성신여대 거기 근처에서 그 줄을 무슨 어린이집 근처에 코로나 검사소가 있는데 줄을 쫙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 어두컴컴한 데도 서 있는 거 보는데 그 보니까 와 진짜 살아있는 감옥이더라. 안 보이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쭉 서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 의심될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걸리겠더라. 거기서 그 줄 서 있다가. 그래서 진짜 와 끔찍하더라고. 근데 이런 추세면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1년, 2년 지나도. 근데 다행히 이제 점점 코로나 균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내 생각에는 사람끼리 다 보이지 않는 뇌파 같은 거로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아프면은 다 대비를 할 수 있게 다 동일 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은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리적이지 않은 에너지체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체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고 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빌려 쓰는 렌트카고 우리 영원히 하나씩 타고서 우리의 일생을 스스로의 이 육체가 기록하잖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 자기 자신은 화장실에 가서도 뭐 하는지 다 아니까. 근데 만약에 링크가 돼 있다면 인간끼리는 거짓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지도 몰라요. 인간끼리 신이 볼 때는 거짓말 못 하잖아. 다 보고 있다고 기록돼 있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것처럼 그런 겁니다. 다행히 살면서 그렇게 큰 죄 진 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이렇게 아직 안 잡혀가지고 그렇게 된 살인범들은 걸렸든 안 걸렸든 어쨌든 살인범들은 눈빛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 예를 들어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라든가 하여튼 사람을 죽인 거야. 전쟁이란 건 사실은 이 문화의 일종일 뿐이지 자연적인 건 아니야. 수컷끼리 암컷을 차지하게 싸우는 정도는 있는 거지. 뭐 때로 막 생명 소진, 대량 생명 소진하는 게 이 인간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익에 의해서 인간 자체를 소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뭐 물질 세계를 위해서 생명을 소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나중에 인간이 진화되고 나서 전쟁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만큼 이제 진화된다면 얼마나 과거에 어리석었던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도 벌써 후회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뭐 전쟁하고 이러면 막 막 남의 나라 땅 차지하고 이러면은 막 영웅 취급받았겠지. 근데 지금 봐봐. 전쟁을 그렇게 뭐 명분이시여 해도 환호를 받지 못하잖아.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왕권 중심 노예가 많던 시절 같은 동족끼리도 막 노예 삼아가지고 적군들 데려다가 심지어는 이 동양은 동족끼리도 반역자 뭐 이렇게 몰아가지고 국민의 반 이상이 다 노예였잖아. 되도 않는 짓거리지. 그러니까 잘못된 나라니까 금방 망하잖아. 망하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정확합니다. 불필요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소중하고 우수하면 안 망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뭐 범죄자 놈이 이렇게 랜덤으로 찍어가지고 피해를 주면 억울하지. 어쨌든 그놈 눈에 띄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대비하고 끝까지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그 범죄자는 다 밥 먹고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습성인데 안전할 리가 있습니까? 안전할 리가 있어요? 당연히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술을 못해요. 아예 알레르기가 있어요. 조금만 마셔도 몸이 간이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몸 유전자 자체가 무슨 수도사의 유전자를 받았는지 술을 안 먹어야 돼. 먹어도 좋은지는 모르겠어. 독이 올라 바로.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좀 이제 1년도 됐고 이 보이는 라디오 시계 이런 토크 방송도 1년도 됐고 해서 좀 지겹고 이제 할 것도 없고 이게 뭐 요즘에 다른 방송 봐도 뭐 컨텐츠가 새로 나오진 않고 맨날 돌려쓰기고 이게 이제 1년 기후가 지나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태양이 돌면서 태양이 블랙홀을 돌고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태양에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너무 이 공간이 인간이 느낄 때는 커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그냥 개미 지옥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개미처럼 사실은 지금 그냥 단순히 파괴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이 생성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행인 건 블랙홀까지 태양하고 지구도 다 빨려 들어가서 블랙홀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 박살나고 에너지는 남아서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영혼들은 남아서 위아래로 섬광처럼 뿜어져 나오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시 생성하는 지구가 뭐 우주가 계속 확장된다고 보이지만 뭐 계속 확장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원체 크게 휘어져 있어서 계속 직진하는 거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측정 장치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직진하니까 이렇게 도넛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무한대로 도니까 계속 끝까지 확장하는 거로밖에 보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은하계 자체가 그런 원반 모양 아닙니까? 근데 저 옆에 있는 안드로메 은하도 언젠가 또 붙는다고 해요. 그럼 블랙홀끼리 사실 붙는 거죠, 중심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탁 지나간다고 그래. 그래서 다시 붙는데 서로의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 매달려 있던 우리들은 막 개판 나는 거지. 근데 참 그거를 비교해 보면 대충 우주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단순히 그렇게 종교에서 얘기하고 나도 그걸 믿지만은 굉장히 소중하고 뭐 우리 죄진 게 있어서 여기로 왔고 그런 거를 반성하고 또는 뭐 불교에서는 어떤 우리가 이 육계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언젠가 육계를 버실 7번 극락 뭐 열반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걸 위해서 수련하는 장이 트레이닝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믿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냥 파괴당하고 있는 중이야. 시한부로 언젠간 다 없어질.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빨리 파괴돼. 우리 하나하나 개체는 또 다른 자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개체로 닮은 꼴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영혼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빨리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종교를 믿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에 언젠가 늙어서 눈을 감을 때 또는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눈을 감을 때 일찍 죽거나 해서 그럴 때 덜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아 원래 우리가 왔던 영혼의 세계로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간다. 그래서 다행인 게 무슨 여러 가지 우리를 믿게 해주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막 퍼져 있잖아. 뭐 유체 이탈을 뭐 죽을 뻔했는데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무사히 3월 6일을 맞이했어요. 이제 뭐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3월 6일이. 아 나는 작년 3월 6일 방송한 지가 1년 정도 되니까 거의 뭐 1년 동안 했던 거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11월 때까지는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하다가 12월 달부터는 나머지 3달 정도는 좀 쉬고 2월 달까지 1월 달까지 11월, 12월, 1월 달은 좀 편하게 쉬고 근데 요번에는 그냥 쭉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 만들어 보니까
아이디 새로 만들어 보니까 와 다시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이거는. 아무쪼록 그 수익도 좀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니까 수익도 좀 나고 저 한번 1년 해봐가지고 연습도 끝났으니까 계절에 따른 야외 방송이 좀 이벤트인데 밖에 나가서 방송할 때 계절에 따른 변화와 적응 같은 거 다 해봤으니까 수익도 나고 해서 이걸로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영상 예술 활동만 해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뭐 이것저것 요구 같은 것도 좀 같이 모색해 보고 하는 것만 해도 이제 수익이 나서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마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거는 가끔 계속 할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왜냐면 애초에 돈을 벌겠다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돼가지고 방송인인 척 해야 돼서 시작한 것 같은데 시작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단순히 막 돈 많이 인기가 많아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믿으니까 예를 들어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미 종교는 초월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뭐 종교에서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지네들도 후원금 받으려고 떠들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건 다 눈에 보입니다.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쉽게 종교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릴리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번민하고 기준점이 기댈 데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번민하는 자가 오면은 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걸 한번 나도 원래는 싫어했는데 한번 믿어보니까 종교쟁이들이 하는 짓거리 때문에 선입견이 생겨서 싫어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사탄이 만든 가짜더라. 진짜 그 종교의 코어에 해당하는 그 위인은 신의 아들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고 믿을 수 있는 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믿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소개하려는 것도 있고 또 불교식으로 본다면 왜 이렇게 삶이 억울하냐. 그리스도를 뭐 아무나 믿겠다 해도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굉장히 방해가 많아요. 막 어떻게든 못 믿게 하려고 그 사탄이. 그래가지고 그렇게가 힘들면 일단 불교부터 믿어보면 왜 이렇게 억울한지 세상에 억울한 자는 없다. 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해도 다 내가 전에 한번 태어났다고 전생이라는 게 있다는 개념하에 지금 잘못한 게 내가 못 찾겠다면 그 전생에 도둑놈이었을 수도 있다. 전생에 죄진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금부터 이번 생에는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복수하느라고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하는 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유교나 자기 몸을 소중하게 해라. 우리 국동아시아 중국하고 우리 한국의 일본의 고유의 사상 뭐 몸을 소중히 해야 되니까 머리도 안 자르고 투영도 기르는 식은 좀 뭐 극단적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상하지 않게 몸을 아껴야 된다. 너무 과하게 노동한다든가 돈을 벌려고 몸이 막 수명이 줄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거 안 좋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 철학 좋은 것들을 이제 전달해주는 방송 되고 그런 목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게 돈하고 관계없이 일단 레벨을 돈으로도 못 사는 게 있어요. 레벨 인간의 품격 그리고 레벨 올라가면 돈 같은 거는 금방 벌어 또 위대한 인간이 되면 마음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 많기 때문에 이미 그 때문에 레벨을 올리려면 일단 내가 얼핏 들었는데 남을 도와주는 거를 행동을 통해서만 레벨이 올라간대. 지가 뭐 열심히 한다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남을 도와주는데 쓰여야지만 결과가 나온다. 경험치가 들어온다는 거야. 혼자 수련만 해 수련장에서는 경험치 안 올라가잖아 게임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상업적 방송 하는 애들처럼 모든 미션 봤습니다. 이거를 좀 우습게 봤어. 그런 말 쓰는 애들 얼마나 그 돈에 환장을 했으면 저런 말 하면서 지 몸과 위험을 다 감수해 가면서 뭐든지 다 하겠다. 무슨 심부름 센터처럼 저러나 사이버 거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년쯤 되니까 나도 달아도 뭔 의미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생각과 그런 것들을 재미를 찾는 그들을 모집하 들어오게 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갈구는 거지. 너는 왜 그런 걸 시키려고 하느냐? 어? 가성비가 안 맞지 않느냐? 네가 주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뜯어가려고 하는 도둑놈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기도 하고, 또 법을 어기려고 하는 놈은 너는 뭘 믿고 그렇게 법을 어기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훈을 주기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방송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기니까 거짓으로 하는 사기가 아니라 이제 연기니까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이벤트를 여는 것이라는 거를 이제 완벽하게 연습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이런 방지를 이제 달고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설치는 어떠한 인간도 제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다 제어해서 가르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뭐 그렇고, 시간이 좀 안 가네? 나 이렇게 시간 안 가는 거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지루하거나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혼으로 시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태양과 블랙홀을 돌고 있는데, 이게 느리게 돌 때도 있을 수 있잖아. 필요에 의해서.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신이 필요에 의해서 조금 늦출 수도 있잖아, 도는 속도를. 근데 이 물리 세계는 요 태양이 뜨고 지고 그건 한 바퀴 도는 걸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거기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태양을 우리가 좀 느리게 돈다고 쳐.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시계도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여기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전지에 의해서 똑같이 되는 거니까 다 같이 느려지는 거지. 근데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만든 착각이라고. 사실은 그런 거 없다고. 시간도 없고 지금 공간도 없대요. 그냥 늙고 그런 것만 있지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다시 얼핏 생각하면 뭐냐면 비슷한 게 시간이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공정과 자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느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육체적이나 이런 시계로는 안 변화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느낀다는 거지. 아, 지금 좀 공정이 느리구나. 왜냐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우주적인 존재라고 그런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저는 새들은 자외선이 보인다면 눈에. 우리는 자외선이 보이진 않죠. 그냥 가시광선 햇빛이 들어오면 자외선 섞여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외선이 따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창에다가 이 뭐 이렇게 색깔지를 입혀놓으면은 거기 안 부딪히고 건물에다가 안 들이박는다고 해요. 뭐 시간도 잘 안 가고 할 얘기도 다 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 서버에다가 제가 세기말 현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만큼 후대를 위해서 또는 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찾아보는다고 올리는 것보다 저장해 두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저장돼 있으면 마치 밥 사 먹을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거랑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많은데도 가서 못 사 먹는 거랑은 배고픔의 정도가 다릅니다. 해보십시오. 진짜로 돈도 없고 앞으로도 못 사 먹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더 배가 고픕니다. 더 입고 그리고 이제 저 옷을 앞으로 내가 인생이 많이 남고 장래가 촉망되니까 저렇게 비싼 옷도 살 수 있다. 집을 팔면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처분하면 살 수 있다 하면은 좀 덜 갖고 싶고 그런데 저거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완전 그지고 신용불량자다 이러면 더 입고 싶을 거야. 그런 것처럼 뭔 얘기다 이런 비유를 했지. 방송하면서 특이한 게 이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방송하면서부터 이것저것 얘기가 많다.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면 앞에 왜 얘기를 했는지 비유를 들면서 앞 전에 걸 까먹어요. 횡설수설이야 돼버리는 거야. 횡설수설. 근데 뭐 애초에 어떤 비스트 보이즈라고 하는 하정우가 나온 영화에서 그걸 다 본 건 아닌데 얼핏 본 게 이제 그 호스트 도우미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 손님 앞에 쫙 들어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원체 나는 그런 거는 이제 질색하고 내가 전혀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저번에 보니까 얘네들이 항상 얻어먹는 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초년생 때
남한테 이게 인간과 인간이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사주면 다시 사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정이 트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계속 얻어먹으려고 하고 염치가 없어. 지가 그 얻어먹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창피한 줄 몰라. 보답할 생각이 없어. 무조건 뜯어먹고 엎어먹고 도둑놈이야 그냥. 그렇게 성격이 변해가지고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염치도 없고. 노예가 돼. 또 얻어먹다 보면 노예가 돼. 그냥 하는 일도 노예지만은 시키는 거 하는. 얻어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예가 돼요. 시키는 거 하게도 친구가 안 되고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야. 꼬봉이 된다고 하지. 그러면서 또 주제를 모르니까 꼬봉이 되고 싶지는 않아 해요. 꼬봉이 짓을 하면서 꼬봉이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이도 쓸데없는 어디도 쓸데없는 놈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데 근데도 이제 접근하지 않을 직업이기 때문에 궁금해 보게 되는데 영화에서 표현하는 게 이제 나는 누구예요? 짱구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가 저는 미친놈입니다. 이래. 그 하정우가 이제 극 중에서 얘는 누구?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거기 고객들한테. 얘는 그냥 미친놈.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 약간 방송은 좀 막 멋있고 이런 것보다도 좀 남캠 역캠은 시청자가 별로 안 되잖아. 좀 재밌고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있으면 나는 좀 낫다.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고 상대적 우월감을 좀 느낄 수 있어서 행복을 주고 개그맨처럼 그런 것처럼 하는 걸로 해서 미친놈 같이 좀 띨띨한 걸 거꾸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했고 지식을 알아가는 것에 진심인데 난데 진짜 약간 그런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컨셉을 잡아서 이제 초반에 까불다 보니까 좀 그런 방송으로 그걸 이제 버릇처럼 처음에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는 보이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건 그 정신병자들은 방송을 키질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이거 방송 껐다 키고 하는 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애니멀 호드라고 해서 동물 모으는 그 아주 저질 정신병자 하나 있는데 걔 같은 경우도 이 방송을 알려주고 이게 돈이 된다고 알려줘도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뭐든지 할 놈, 도둑질도 하는 놈인데 이거 방송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송인한테 내가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 출연시켜줬더니 다른 방송이 물어보는데 왜 방송 안 하냐고. 돈이 그렇게 급하다면서. 그랬더니 도저히 이렇게 켰다 하는 거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그 애를 관찰하면서 내가 결론적으로 느낀 건 야 진짜 오래 두고 보는 게 친구인데 오래 두고 볼 수가 없어. 에너지 흡혈귀라는 말이 맞은 게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얻어먹고 뭐 훔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남 괴롭히려고 하고 그런 걸로 해서 지가 이제 뭐 배불리지도 못 밑빠진 독처럼 그 죄를 받아가지고 계속 먹어도 마르고 몸도 안 좋고 눈빛도 보면은 그게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짐승도 그렇게는 해를 끼치고 안 다녀.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얘네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갱생이 안 되는구나. 진짜 신급의 존재가 있어서 얘네들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교 시설에도 많이 데리고 가봤어요. 데리고 가보니까 조금 이제 술은 끊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네, 나중에 느낀 게 뭐냐면 저런 종교 사원이나 뭐 이런 곳은 얘한테는 수준이 너무 높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혹시나 물어봤어요. 방송하면서 좀 잘 맞추던 1년 전에 했던 얘기가 다 맞은 그런 이제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점집 그런 거를 부천에 있는 거라 해도 막 물어봤어. 내가 뻔히 돈 아까워서 5만 원 내는 거거든. 복채 5만 원.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의외로 거길 가려고 하더라고. 없는 돈 5만 원 내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려줘. 나 어딘지도 나도 몰랐어. 알려가지고 이제 걔가 찾아가는 걸 내가 따라가서 이제 보고 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어가지고 나는 오히려 그게 이제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못 견디겠더라고. 거기서 점 보는 거 이런 거는. 나와서 이제 나중에 걔가 얘기했는데 나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 네 사생활적인 거 얘기해줬을 테니까. 나한테 이제 알려주는데 뭐 그런데 또 괜히 진짜 수준이 맞아서 그런지 그 뒤부터 좀 괜찮아지더라고. 직장도 좀 괜찮이 잡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랑도 이제 연락을 이제 내가 끊게 되더라고. 더 이상 걔를 도와주지 않게 되더라고. 그래서 좋은 일이죠.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잘 레벨업에 힘쓰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3일 정도 다니고 뭐 몸이 아프다고 해서 쉬고 새로 얻은 직장을 쉬고 있는 것까지 연락을 했다가 연락이 안 되게 됐어요. 전화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네가 원래 이제 삶을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점술가가 얘기해 준 게 내가 유튜브를 하자고 할 거래.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연락을 끊으라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난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이제 유튜브에다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직업. 그리고 나가 항상 이제 거의 이거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 노출되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연락을 끊어야지. 그래서 참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5년 정도 이제 중간에도 한번 예전에 연락이 끊었는데 방송하면서 거기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부천역에서. 걔가 거기서 근처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신기하다. 그때 방송 작년쯤에 방송하는 사람 시청자들도 다 놀랬어.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만난 거 신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연락을 하다가 애초에 끊어진 상태였는데 한 1년 되기 전에 내가 나중에 느낀 건데 내가 이제 포기한 상태로 그때 연락 안 하는 상태였거든. 얘는 어디를 데려가서 내가 아는 방법으로 갱생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범죄자는 그냥 범죄자구나. 범죄자로 태어난 놈은 내면 자체가 사이코패스더라고. 그래가지고 범죄자구나, 어쩔 수 없구나, 멀리 해야 되겠구나,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준에 맞는 그런 거를 이제 점집에 데려가는 걸 해서 신기하게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도 나는 이미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해로운 존재라고 봤기 때문에 가까이 할 생각은 전혀 없어졌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생각은 좀 달라지게 됐어요. 뭐 어차피 얘는 감옥 가는 게 시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평범한 노동자로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화위복이라고 거울 치료처럼 법은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진짜 인간이 다 겉에서 티가 나는구나. 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다 티가 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나쁜 짓을 평소에 하고 있다면 그게 사람은 서로 못 속여요. 일시적으로 잘 못 알아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놈이 보통 때 뭘 하는 놈인지 다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의 단점이 그거잖아. 영업사원은 오래 하면은 이제 다 영업질 하는 게 이제 다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영업해서 털어먹을 생각한다고. 근데 또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모든 사업의 가장 끝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잖아. 물건을 판다든가 뭐 이렇게 가입을 시킨다든가 하는 거. 근데 이제 영업사원은 상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업사원을 하다 보면 또 영업사원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남한테 이익을 남겨먹고 또 이제 거짓말도 좀 하게 되고 상품이 뭐 좋은 거는 영업사원이 필요 없잖아. 다 이제 그냥 놔두면 안 팔리니까 영업사원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뻥을 쳐줘야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도 더 불쌍한 게 보험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듣는 게 이제 처음에 딱 가입을 시키면 6개월치를 미리 땡겨서 수수료 줘요. 대부분 그게 영업사원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 내다 보면은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안 내지. 뭐 상조 이런 거 다 안 내지. 뭐 돈이 손해가 나든 뭐 더 이상 안 내. 그 사람 보고서 이제 인사차 밥 사주는 셈 치고 이렇게 생활비 오죽하면 영업사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 그걸 해준 거니까 계약을 해준 거니까 안 하지. 그러면 이제 미리 받아간 수수료를 이자까지 붙여서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힘든 사람들이잖아. 다 썼다고 이미 못 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더 손해를 많이 보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영업사원한테도 영업을 했던 거지. 거의 사채를 빌려주는 셈이잖아.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 했지 당하지는 말라는 말을 내가 하는데, 영업을 하면은 거꾸로 영업을 쳐요. 그래가지고 영업을 하면 몰라도 영업을 당하지 않습니다. 방송인들이 제일 무서운 건 그거예요. 그 아까 영화 얘기도 했지만 그런 호스트 업종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그 애들이 굉장히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든 공사를 사기를 쳐가지고 털어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방송하는 것도 왜 BJ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 영업하는 거에 극도 아무것도 없는 걸 파는 거잖아. 뭐 하다못해 물건을 판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어떤 행동 미션 같은 걸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건 호객행위일 뿐이지 사실은 그냥 받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걸 파는 거야. 여기 뭐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냐 이거 뭐라 불러?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트위치에서는 무슨 아까 그 주스 마셨는데 하여튼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별풍선 파는 영업사원이고, 아니 우리한테 받아야 또 쓰고 대부분 그리고 주려고 사잖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파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받아서 소진시키고 또 팔고. 그리고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부르지? 무슨 채소인데? 하여튼 그거 여기 도네이션으로 한국 회사잖아. 도네이션 그거는 투네이션. 그거 말고 이 자체적으로 아프리카 TV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 그리고 그 유튜브 같은 거 슈퍼챗은 다 하루 만에 취소된다면서. 그러니까 계좌 후원을 받는데 어쨌든 돈을 받는 거잖아. 심지어는 슈퍼챗을 판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동시송출 3개를 동시에 하던 그 중국인 그 부천대는 성성이가 이제 3개월 장기 후방에 들어가고 더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근데 내 생각에는 금방 돌아올 것 같기도 하지만 이미 이제 수익이 굉장히 안 나는 상태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영화 쪽에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사실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이 수익을 벌 사람으로 보였어. 내가 볼 때는, 내가 관상을 포악할 때는. 내가 말하는 관상은 그런 점술적인 미신이 아니라 이제 대충 보면 느껴지는 그 데이터. 이렇게 생긴 애들은 대충 이렇게 이런 분위기의 애들은 이런 식으로 살더라. 이런 빅데이터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그걸 표현하면 길잖아.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관상책을 도서관에서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는데 그건 미신인 것 같더라고. 인간끼리 느껴지는 그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류는 점점 발전하고 있죠. 점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잖아. 옛날처럼 전쟁 됐다고 해서 막 파노하고 막 다 같이 죽이자 이런 국의 물건을 약탈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 많이 좋아졌다는 거지, 한마디로 진화됐다는 거지. 그리고 옛날처럼 범죄자 성향을 갖거나 이렇게 미흡한 존재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죽어서 없어지고, 살아남고 우수하게 겨우 살아남는 것도 능력이잖아.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번식하다 보니까 개량이 다 돼버린 거죠. 동물들이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더 센 개체가 살아남아서 점점 진화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인간은 충분히 진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전쟁을 통해서 누가 더 세고 어느 민족이 더 세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물질이라고 하는 인간 위해가 없으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우상숭배해서 돈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있어야 돈을 쓰고 뭐 하는 거야. 인간이 다 사라져버리면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또 금속 덩어리고. 금은 1조년마다 한 번씩 초신성, 태양 같은 더 큰, 더 굉장한 그 행성이, 우주에 있는 그 행성이 폭발할 때만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전 우주로 퍼져가지고 지구에도 좀 박힌 거야. 그럼 은도 마찬가지로 또 어떤 뭐 행성이 터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외선을 100% 반사한다며 요번에 허블망원경 이후에 또 뭐 하나 쐈잖아. 우주 공간에서 중간쯤에 딱 걸쳐가지고 스스로 육각형의 벌집 모양의 반사경을 딱 조립해가지고 자동으로 딱 해서 이제 태양을 등을 딱 지고서 그걸 반사가 100%에서 완전히 냉각이 마이너스 256도 그 상태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딱 켜가지고 저 멀리에
어떤 열을 내고 있는 행성이 있는지 그렇게 망원경을 하는 건데, 와, 대단하다, 대단해. 컴퓨터 기술 덕분에 굉장히 달라졌어. 또 얼마나 많은, 저번에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는 1년쯤 전, 2년쯤 전이겠다. 블랙홀을 드디어 관측에 성공했죠. 아인슈타인이 머릿속에서만 그 물리학적 이론으로만 블랙홀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 했는데, 진짜로 행성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은 당연히 못 찍지. 근데 그 근처에 있는 행성들이 도넛 모양으로 빨려 들어간 거, 뻥 뚫려 중간만, 그거가 이제 관측이 돼서 미국에 있는 그 천문학자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내가 그때 미국에 갔었던 곳의 그 건물인 것 같아. 딱 봤는데 건물 자체가 벌써 캘리포니아 거기 UCLA 근처인데, 와, 첨단 무기가 개발된 느낌이 딱 들어, 한마디로. 옛날에 그 일본하고 뭐 미국 전쟁할 때는 핵무기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한 대 맞았잖아. 2대 맞을 거 그냥 행복한 거 뭐야 이러면서 나중에 알았지 그 핵무기라는 거. 그것처럼 지금 아마 세계대전 나면 또 상상도 못하는 게 또 있을걸. 딱 보니까 그런 느낌 들더라고. 이제 뭐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쏴가지고 싹 갈아버릴 걸 아마. 그 정도 급이 나올 거예요. 상상도 못하던. 사람만 싹 다 죽고 공기가 일시적으로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됩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 확실하니까 까불면 안 돼요. 주제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제 파악이. 이게 뭡니까? 핵을 맞아가지고 그 뒤로 굉장한 고통을 받았잖아요. 별의 별력이 다 하게 되네. 근데 이렇게 기록을 남길 때마다 느끼는 게, 그리고 내가 방송을 이렇게 떠드는 방송을 1년 정도 하고 나서 느낀 게, 원래 가르칠 때 더 많이 교수들이 되는 이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혼자서 연구만 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론을 어느 정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켜주면서, 똑같은 급이면 잘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서 급을 올려야 이해를 잘 시키고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마스터가 돼야지 이해 잘 되거든. 눈높이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많이 발전합니다. 나는 1년 동안 한 10년어치를 이런 철학적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만나는 사람마다 VIP룸, 그것도 내일부터는 방지에 넣어야겠네. 내 방송은 VIP룸이에요. 정말 드물게 귀중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와서, 악플러가 와도 웬만한 악플러는 여기서 쪽도 못 써요. 악플러의 왕, 방송 하나 망가뜨릴 만큼의 그 악플러들을 지휘하는 그런 그 악플러의 마왕 왔다가 블랙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의 마성은 훨씬 그 마귀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하더라고. 걔가 나를 피해 다닐 정도로. 그래서 주변에 이제 방송 보시다가 악플러가 보이면 바로 다 신고를 눌러주세요. 그들은 사라져야 될 해충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악플리카 TV 이런 게 되면 안 돼요. 그들을 하나하나 다 없앴을 때, 그리고 그 본체가 악플을 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닉네임과 그 계정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또 다른 조현병, 정신분열병은 요즘은 정신분열병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조현병이란 말로 현악기 할 때 현인데 줄 조율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중인격, 삼중인격, 아수라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다 또 다른 인격처럼 그렇게 악플러, 운전대만 잡으면 미쳐 날뛰는 인간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 그 남자들 가면, 업소에만 가면 막 밖에서는 엄청 높은 사람인데 뭐 업소에만 가면 그냥 뭐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술을 안 먹어서 그건 잘 안 가는데, 요즘 코로나 나서 많이 좋아졌죠. PC방도 못 가는데 뭐 그런 데 갑니까? 그 나중에 어디서 걸렸냐 물어보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에서는 성욕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성욕이라는 게 당연히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자손 번식을 이루고 생명을 또 다른 개체로 계속 유지시키고, 우리 종이 계속 살아있잖아, 몇만 년 동안. 그 생명의 근원인 게 성욕구인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걸 절제하면은 멸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자식을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쾌락의 도구로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피임을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그거 약간 진화되지 못한 듯한 느낌으로
근데 그것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이제 진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짐승에 가깝게 돌려보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무서운 사상이 있어요. 아담. 말레이시아 좀 위쪽에 있는 원주민들도 아담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담이란 예언자가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을 넘어오다 보니까 자신들의 피부가 검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설로. 근데 난 아담의 중심이 됐어. 아담이란 예언자.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이브만 만들었을 때는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둘 다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근데 죄를 지어서 이 에덴에 와서 물리적인 몸을 입다 보니까, 물리적인 몸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죽음과 생명을 반복하면서 고통받는 거니까 그런 기능이 생겼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다. 벗고 있어도 서로 창피하지 않는 이유가 생식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옷을 입든 안 입든 뭐 그런 성적인 그런 욕구 자체가 설정되지 않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번식을 한 이유가 그 사단의 선악과 이야기.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따먹었다는 거잖아, 열매를. 그런 의미처럼 묘하게 그렇게 유전자가 섞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 유전자가 섞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악성이 생기고 신에 대한 반발,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생겨서 여러 수억, 지금 뭐 한 80억 명 되나? 수많은 작은 개체, 여러 다양한 개체로 분리해서 신을 따르지 않는 망가진 유전자는 이제 죽으면 다시 영혼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불량품이니까 파괴. 그래서 이제 다 선별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 착한 일 하라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충성심이죠. 신에 대한 충성심. 믿으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원리가 거꾸로 생각해봐요. 죄짓은 다 처벌해야 되는데도 면책부를 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신에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갖느냐.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뭐 세뇌된 거 말고 자기 스스로 납득할 만큼 다 알아보고 현실에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진실된 믿음이 되느냐. 맹목적으로 믿으라니까 믿는 게 아니고 천국 간다니까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난 이 성질에서 믿어지느냐. 그게 합격점이라는 거지. 합격이 되면 원래 에덴으로 돌아갈 영혼이니까 영혼을 그대로 육신이 죽으면 올려주고 천국으로 올려주고 아니면 그냥 파괴. 선별 작업이랑 심각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뭐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많은 그런 환상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고 과학적으로 가설을 치면 우리는 못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기 사상과 생각은 자기 유전자에 돌아가는 뇌에서 믿음이 간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합격했으니까. 합격. 이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합격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불합격, 실격, 파괴. 그런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부러 설정부터가 태어날 때부터 과거의 자기의 본질,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다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 언젠간 종말이 오겠죠. 언젠가 끝납니다. 다 이제 어느 정도 회수가 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원래 멀쩡했던 영혼들이 다 회수가 되고 이제 선악과에 오염된 영혼들이 다 폐기가 되면 이제 다시 한 명의 아담으로 돌아가고 한 명의 이브로 돌아갈 겁니다. 거기 남녀 평등이 아니죠. 남녀가 애초에 다른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다 하나의 아담으로 돌아갈 거고 여자는 여자끼리 다 합쳐서 이브로 돌아갈 겁니다. 원래 그랬듯이. 그러니까 자꾸 뭐 남자가 되겠다 여자가 되겠다 영혼은 성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담과 이브도 우리의 거에 거꾸로 지금 우리랑 닮았다고 사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닮았다는 거지 그들이 우리를 닮았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남녀 성별 문화는 잠시 접어두고 하나의 존재로서 개체로서 아담이 있었고 이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것들을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뭐 이렇게 사입이나 이렇게 잘못된 얘기들을 다 추려내서 멀리하고 그렇게 제대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수양을 쌓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남겨놓는 이유는 VIP들 정말로
진화된 자들, 똑똑한 사람들, 배우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 고집이 세지 않은 자들, 남의 얘기를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좋은 것은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모자라지 않은 자들, 그들은 이것을 정말 귀중하게 쓸 수 있는 요약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보다 월등한 자를 위해 남겨놓은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본 바람에 당신과 연동되어 있는 또 누군가가 당신이 입으로 전해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찾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다 핸드폰끼리 연결되어 있듯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뇌파에 의해서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실험으로도 밝혀낸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국에도 동시에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문제의 답을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를 반복하면서 경우의 수를 내봤어요. 확률적으로 영국에 있는 자들에게 동시에 문제의 답을 미리 알려줘 버리면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이 잘 맞추더랍니다. 안 알려줬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아직은 그 비밀을 알려낼 수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개미나 저 꿀벌처럼 다 뇌파로 여왕개미에게 다 명령을 받고 있다고. 사실은 외계인들은 외계인 얘기 보면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설정되어 있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는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는데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보 공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의 감옥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 외계설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말로 이렇게 직접 물리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명령어를 통해서 코딩을 쳐야지만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 설정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중요할 때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텔레파시로 한번 보내봅시다. 그리고 인간은 없는 것은 상상할 수도 개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 있고 어느 세계에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건 다 지금 이 세계에는 없지만 다른 세계, 미래에, 과거에는 있습니다. 텔레파시라는 개념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해보십시다. 미래에 이것을 보는 당신, 그리고 지금의 과거의 이 영상을 만들던 나, 시공간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한편의 영화와 같이 단계가 높아지면 영화를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다 보게 됩니다. 점쟁이들처럼. 그러면 지금 당신과 나는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물리적인 이 레코딩,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 순간 전화번호를 아는 것과 같이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종교적인 후원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전해줘야 될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자, 전달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침묵은 수많은 대답보다 많은 것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 자는 돈에 미친 자라서 돈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다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자신의 그 기본적인 상황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하는 자는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는 자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 멀리 하십시오. 가식적인 자입니다. 오늘도 그냥 끝내주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네. 아이고, 1시간 안쪽으로 이걸 해야 틱톡에다 올리는데 또 1시간이 넘었네. 내 틱톡은 팔자가 아닌가 봐. 하여튼 요거 이제 유튜브에다 한 번 더 업로드하고 실시간 방송도 공개로 바꿔놓고 잠을 자도록 할게요.
12시 넘었어. 아싸. 아디오스.